안녕하세요. 오늘은 길을 닦다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텍스트의 발췌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스스로를 그냥 책이 아니라 워크북이라고 칭하더라고요.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.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. 음, 특히 자신의 어떤 존재 문제와 씨름할 준비가 된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한 글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 텍스트가 시작부터 좀 뭐랄까 도발적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빨리 경전에 대한 기존의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게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충분히 깊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. 대신 좀 더 어렵지만 본질에 더 가까울 수 있는 해석을 탐구하자 이런 거죠. 음. 그러니까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독자 당신이 직접 자신의 고통, 그러니까 실존적인 문제 있잖아요. 그걸 딱 마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를 돕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뭐 학문적인 탐구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통찰을 훨씬 중시하는군요. 그렇죠. 첫 부분에서 그 올바른 견해, 삼마디티라고 하죠.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언급이 나오던데요. 네네. 그 부분 중요하죠. 외부의 가르침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이것도 필요한데 반드시 내부에 올바른 숙고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, 뭐 이런 이야기네요. 바로 그거죠.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랑 또 내부에서 깊이 성찰하는 거,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진짜 삶에 도달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텍스트 전체가 그런 능동적인 사유를 계속 요구해요. 아,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핵심 불교 개념들도 좀 새롭게 조명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무상 있잖아요. 네, 무상. 모든 건 변한다, 이 개념을 그냥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간다,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A는 A다 같은 기본적인 논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,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훨씬 미묘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이라는 거죠. 더 나아가서 무아, 안 왔다. 그러니까 나가 없음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이 텍스트는 이걸 그냥 단순히 자아는 없다 이런 선언으로 보질 않아요. 특히 그 개인성 견해, 사카야디티라고 하죠. 그걸 통해서 설명하는데요. 개인성 견해요. 좀 어렵네요. 네, 이게 뭐 지적인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.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, 그 오온이라고 하죠.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집착, 우파다나와 연결된, 그러니까 우리 존재 방식 자체에 내재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경험 속에서 이 나라는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집착을 일으키는지 그걸 통찰해야 된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견해를 버리는 게 곧 개인성 자체의 소멸로 이어진다,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. 네, 그렇죠.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. 이런 맥락에서 서양 철학의 감각, 센세이션 개념에 대한 비판도 나오잖아요. 아, 맞아요. 데카르트 이후에 그 주관과 객관 사이에 놓인 이 감각 개념이 오히려 혼란만 준다. 네, 심지어 심리학자의 몽상이라고까지 하죠. 와, 그럼 대안은 뭔가요? 이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건. 불교적인 관점인 접촉, 표사를 제시합니다. 이건 뭐 눈, 형상, 안식 이런 요소들의 만남처럼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와 대상,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만남으로 이해가 돼요. 나와 대상의 만남? 네, 이 접촉이 결국 세상과 나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세계가 진짜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문제 자체를 좀 해체하려는 시도예요. 그게 가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네, 무세계가 가짜 문제라는 관점. 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리고 마음 챙김 싸띠에 대한 설명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싸띠. 네. 요즘 뭐 명상 앱 같은 데서 말하는 일상 효율성 높이는 그런 알아차림이랑 불교 본래의 싸띠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,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텍스트에서 싸띠는 단순히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회상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. 또 고요함을 닦는 수행, 그 사마타 바와나 수행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해요. 음. 궁극적인 목표는 뭐 삶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게 아니라 존재의 그 근본적인 괴로움 있잖아요. 거기서 벗어나는 해탈이니까요. 목적이 다르죠. 이런 실존적인 고민은 사실 서양 철학, 특히 실존주의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텍스트에서는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나요?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. 아, 그거 중요한 지적입니다.
실존주의 역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어떤 답없는 질문들, 그런 걸 던지면서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죠. 네. 키르케고르를 인용하면서 진정성 있는 삶과 그냥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비진정성적인 삶, 이걸 대조하기도 하고요. 그쵸. 하지만 이 텍스트는 강조합니다. 붓다의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. 그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들 자체 있잖아요. 네. 그게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봐요. 아,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걸 넘어서서 문제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. 이런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야, 오늘 살펴본 이 길을 닦다 발췌본 정말 만만치 않은 깊이를 가진 텍스트네요.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존재를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말고 당신 자신의 그 실존 문제와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봐라.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. 음. 그 과정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올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질문 하나쯤 던졌기를 바랍니다. So what does this all mean?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는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신의 존재라는 시면을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. 자신의 시면을 수직으로? 네. 이 텍스트의 모든 주장에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의 내면, 그 시면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무엇이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.